지금부터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강민석 교수님을 모시고 1위 라이징 스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정보 보안을 가르치고 있는 강민석 조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보호대학원에 같이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요. 카이스트에 부임한 지는 지금 한 학기가 좀 더 돼서 작년 8월에 카이스트에 부임해서 지금 계속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4년 정도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똑같은 주제로 거기서도 또 전산학부에서 컴퓨터 보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뭐 그랬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그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동향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반적인 컴퓨터 보안, 특별하게 조금 더 내로우 다운 해보자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해도 아직 여전히 넓은 분야거든요. 웬만한 모든 컴퓨터는 다 네트워크이니까요. 그 안에서 이제 특별히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뭐 웬만한 거 다 관심 있게 보긴 하는데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보안 쪽을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보통 흔히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아니면 모네로 뭐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혹은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어떻게 하면 공격자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지를 공격자들보다 먼저 연구하고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우리의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지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술을 만들고 그리고 뭐 블록체인 디벨로퍼들, 뭐 비트코인 디벨로퍼들과 같이 얘기해 가면서 프로토콜을 좀 더 안전하게 수정해 나가는 뭐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이제 크게 한 에어리어가 되겠고 그거 말고는 이제 이동통신 네트워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G, 5G 뭐 좀 더 나가면 6G 사람들 6G 얘기하기도 하죠. 뭐 그런 네트워크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보안 문제들에 대해서 또 공격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취약점을 찾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일반적인 IoT 네트워크 뭐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고 또 디도스 공격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디도스 공격과 그에 대한 방어 연구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네.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차차 다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번에 이동통신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시면서 우리나라 연구기관 최초로 GSMA의 보안 취약점 공개 프로그램에 의한 인증을 받으셨는데요. 네, 발견하신 그 보안 취약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번에 발견한 취약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TE 네트워크, LTE 뭐 4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가 사용하고 있는 LTE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5G도 사용하고 있죠. 그런 4G, 5G 네트워크에 있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10년도 더 넘게 있어 왔던 취약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취약점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냥 뻔히 프로토콜에 있는 건데 저희 연구팀이 요 부분을 공격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특정한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논문을 통해서 보인 거죠. 학계를 통해서 먼저 발표를 했고 그걸 바로 이제 GSMA라고 하는 뭐 전 세계 이동통신하는 회사들이 다 이제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는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요런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도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겠다. 확인을 해 봐야겠다."라고 인제 한두 달 동안 내부적으로 실험을 해 보고 인제 최종적인 결과로 이게 취약점이 맞구나."라고 인제 인증을 해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는 인제 실제 표준이 어떻게 하면 바뀌어야 되는지 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아직 가지 않은 단계고 아무튼 단계는 그런 상태이고 이동통신망에서 그래서 뭐 질문해 주신 의도가 "어떤 보안 취약점이냐?" 뭐 이런 질문이신데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할 때 그리고 길 가다 보면 이제 기지국들이 보이는데요. 뭐 셀타워라고 하는 그 기지국들이 보이는데
핸드폰이 뭔가를 다운로드를 받을 때 기지국 한 대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시대는 사실 거의 지나갔습니다. 거의 한 음. 10년도 전부터 사람들이 워낙 점점점 많은 것들을 다운로드를 하니까요. 뭐 영화도 보고 별의별 걸 다 하니까 기지국 하나로 하는 건 이제 힘들다. 그래서 기지국 여러 개로 동시에 인제 전송을 합니다. 그거 인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어쨌든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개가 동시에 사용될 때 그 몇 개의 안테나로부터 내 단말기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이 개수에 대한 정보가 전체 브로드캐스트 채널, 그러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무선 정보로 쏴지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동안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한 10년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격에 사용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인제 저희 연구팀이 그 정보를 가지고 즉 한 단말기가 현재 몇 개의 안테나로부터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어찌 보면 별 유용해 보이지 않는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인 건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사용자가 어떤 길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실내를 걸어 다닐 때 이 사용자가 돌아다니는 경로를 트래킹할 수 있다라는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고 이제 그게 인제 인정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는데 이렇게 트래킹 당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다시 놀라운 점인데요. 네. 네. 교수님 앞서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8월 카이스트에 부임하시기 전에 싱가포르 공립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해외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느끼신 점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되게 복합적인 질문이시기도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싱가포르에서 4 년을 일을 했고요. 싱가포르이라는 환경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게 아시아에 있는 대학인데 사실상의 환경은 뭐 인터내셔널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반 이상의 교수진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고 학교 자체도 굉장히 인터내셔널해서 어 싱가포르 뭐 어디 한 나라에 있다라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에서 인제 온 연구자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인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안 연구와에 쪼금 더 인제 치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보안 연구를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인제 블록체인 연구를 시작한 거 블록체인 보안 연구를 시작한 것도 그때 인제 제가 2016 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2016 년, 17년 하면서 지나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특히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확 올라가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네. 안 좋은 점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막 규제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싱가포르는 어찌 보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더 포용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택해서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efficient한 정부이다 보니까 그런 과감한 결정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이 어찌 보면 아시아의 인제 블록체인 하는 업체들의 인제 허브가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펀딩들도 좀 몰리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는 다양한 연구들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장점들도 있었고요. 대신 인제 단점이라고 하면 장단점이 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네. 인제 장단점을 너무 일반화해서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간단한 일반화가 아닌 그냥 예시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쪼금 답답했던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통신 4G, 5G에 있었던 뭐 취약점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싱가포르에서 인제 여러 회사들 특히 뭐 그쪽에서 인제 있는 그 4G, 5G 오퍼레이터들이 있으니까요.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이동통신사랑 얘기를 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발견했다. 어떻게 관심이 있느냐. 같이 뭐 콜라보레이션을 해 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그쪽은. 왜냐하면 일단 이동통신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발달돼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이 이동통신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쪼금 연구를 하기까지는 연구 역량까지는 아직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낙후된 그런 환경은 아닌데 매우 좋은 이동통신 환경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한국과 비교하면 쪼금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뭐 산업 별로 조금씩 한국과는 차이가 있는 뭐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보안 연구라는 것이
특히 이제 제가 하는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연구는 아무래도 실제 시스템을 다루다 보니까 블록체인도 실제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고 이동통신 시스템도 뭐 말할 것 없이 당연히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자가 있는 환경에서 얼마나 그 활발하게 산업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영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뭐, 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초연결 사회에서 특히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더욱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네트워크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관련 분야의 국내 연구 및 기술력에 대한 교수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이건 제 그냥 소견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터뷰도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일을 하시죠. 그런 환경에서 뭐 사실 작년에만 해도 굉장히 발빠른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벌써 많이 내놨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한참 심해져 가지고 도시가 락다운되고 그런 동안에 사이버 크라임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한다라든가 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이 똑같은 기간 동안에 사이버 크라임은 확 올라가고 전통적인 범죄율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범죄자들은 늘 어 공격 대상을 찾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격을 통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공격 타겟을 찾는데 아 코로나 환경이 더 심해지면서 점점 더 사이버 도메인으로 공격이 넘어오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인제 이미 보여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전 세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전통적인 네트워크 보안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안에 있는 것이고요. 회사에 IT 보안 담당 팀이 있고요. 그 IT 보안 담당 팀에서 내 컴퓨터로 들고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잘 지켜줍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기들을 다 집에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온갖 문제가 다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겪고 있는 문제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방에서 제 아이들이 자기들 노트북으로 아이패드로 선생님과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가 또 동시에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환경이 되면 모든 기기들이 한 네트워크 안에서 묶이고 그 안에서 뭐 바이러스라든가 마웨어 같은 것들이 서로 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환경이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기업의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장 끔찍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호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회사의 기기들이 과연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화 가시성을 확보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들 중에 하나는 한국의 기업들이 특히 인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캐치업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들 그리고 어 이런 특히 이런 팬데믹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일례로 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그 기존의 기업 보안망의 그런 취지와는 완전하게 다른 어디서든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나 일을 하면서도 카페에서 일을 해도 똑같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인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인제 큰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제로 트러스트 관련 연구들을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같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동시에 열심히 연구 개발 중이라는 것들을 인제 최근에 배우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희망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도 인제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구 아이템으로는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뭐 이 집집마다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제 보안 문제점들이 집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기업 담당자가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내가 집에서 일을 하는 환경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 기업 담당자에게 당연히 보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가 이제 마주치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둘 다를 얻으면서 어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속히 보안과 이제 프라이버시가 동시에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그렇다면 교수님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아니면 귀감으로 삼으시는 연구자가 있으시다면,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에게 늘 영감이 되시는 분은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카네기 멜론에 이제 제가 박사를 2011 년도부터 16 년까지 5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박사 과정 중에 전반을 제 지도 교수로 같이 연구를 했던 버질 글리고 교수님이 가장 큰 영향을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제 지도 교수님이라서 그냥 뻔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대부분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지도 교수님을 아마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되게 좋은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분이 사실 어 49 년생이세요. 그래서 지금 만으로 70이 훌쩍 넘으셨고요. 근데 지금 현역에서 CMU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그냥 재직 중이신 것뿐만 아니라 아주 액티브하게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그냥 뭐 아주 시니어 교수님이신데 그런 거 정말 개의치 않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고 직접 연구하고 직접 논문을 쓰시기도 하고요. 한 2년 전에는 직접 쓰신 논문을 가지고 학회에 나가서 발표까지 하셨어요. 뭐 그 정도로 아주 열정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어쨌든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라는 직업을 꿈으로 갖게 된 것도 인제 그분 때문인데 다만 보면 이제 거의 그때만 해도 거의 70이 다 된 나이셨는데 나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정말 몸으로 사시는 분인데 나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어떤 새로운 연구 문제를 가져가고 같이 디스커션을 할 때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같이 본인보다 훨씬 어린 훨씬 경험 적은 학생들이랑 그렇게 즐겁게 연구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평생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인제 가끔 이제 막 얘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뵈진 못하지만 네. 가끔 얘기할 때마다 정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 저 또한 반성이 되는데요. 네. 교수님, 혹시 그 교수님께서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은 좋게 평가하시는 교수님의 논문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논문 모든 논문이 다 귀하고요. 네. 그 브레인 차일드라고 하는데 제가 낳은 아이들과 같은 거죠. 그중에서도 인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보안이라는 영역에서 도메인에 와서 제일 처음 쓴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그 제일 처음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재미있게도 운 좋게도 가장 좋은 학회에 인제 실려서 발표를 했고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 그게 디도스 연구입니다. 사실 디도스를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2013 년도였는데 2013 년도만 해도 디도스 연구를 한다면 사람들이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디도스가 한참 연구가 많이 됐던 거는 2000 년대 초반에서 2000 년도 한 중반 2005 년, 6년 이때까지는 디도스가 많이 연구가 됐었고요. 뭐 디도스 공격 뭐 매우 쉽잖아요. 그냥 사실 저희 어머니한테도 디도스 공격을 이해시키는데 한 20 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냥 뭔가를 많이 보내 가지고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게 다잖아요. 사실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어요. 재미있는 연구는 예전에 다 돼 있었는데 2014 년도에 인제 어 제가 박사 처음 시작하면서 한 이제 디도스 관련된 연구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디도스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이고 즉 공격을 할 때 특정 컴퓨터나 특정 서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를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거의 실증 직전까지 가서 인제 보이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그래서 매우 재미있게 했었고 그게 나름의 큰 임팩트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최근에 이제 디도스 관련된 연구들은 이제 다 그 연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뭐 제가 2000 사실 13년도에 시작을 보안 연구를 그전까지만 해도 안 하다가 보안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제 디도스였거든요. 음. 그때 이제 박사 과정을 시작하는 시기에 이제 '무슨 주제를 고를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은 이제 대부분의 박사 과정 학생들은 그 고민을 하느라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그때 딱 2011 년도에 한국에 뭐 디도스 사실 한국엔 디도스 대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1 년도에 있었던 디도스 사건은 인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국내의 정치 환경이랑 잘 섞여지면서 사실상 선거날 아침에 디도스가 터져서 선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인데 이게 정치 상황과 엮이면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해석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기술력을 더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나 개인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쪽 연구를 좀 더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제 시작한 박사 과정이었는데 처음으로 나온 이제 결과물이 잘 나와서 저는 되게 어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나온 다른 논문도 들도 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 뽑으라고 하셔서 그냥 그거 얘기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렇다면 그 보안 및 프라이버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나 서적이 있으시다면 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서적 책은 찾기가 일단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분야가 저뿐만 아니라 보안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여쭤보면 비슷한 얘기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워낙 빠르게 변하는 분야이고 예를 들어 5G 시큐리티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교과서는 당연히 아직은 없거든요. 이게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저도 인제 사용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학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막 급변하는 이 세계에서 보안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책보다는 아마도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컴퓨터 보안 쪽에서 얘기하는 그 4대 학회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전 세계에 인제 가장 훌륭한 연구자들이 많이 타깃으로 하는 이제 4 가지의 학회가 있는데 그 4개 학회에 올라오는 논문들을 자주 확인하면서 거기서 관련된 것들 읽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는 이것저것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안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약간 그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을 때 새로운 시스템을 남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가서 살펴보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을 때 그걸 만든 사람보다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해 보고 그 안에 취약점을 찾고 이런 연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을 때 그걸 빨리빨리 아는 게 중요하죠. 남들보다 빨리 아는 게. 이제 그러려면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국내 커뮤니티는 쪼금 좀 제한적이고요. 더 빨리 정보를 접하려면 이제 영미권의 인터넷 커뮤니티 굳이 이름 얘기 안 해도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보신다든가 아니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인제 그런 보안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빨리빨리 캐치업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그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유학을 준비하는 분에게 필요한 지식과 자세에 대한 조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배우는 학부 과정 정도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들은 탄탄하게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왜냐면 보안은 그냥 갑자기 그냥 보안에 대한 능력이 싹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야 그리고 시스템을 만든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제 공격도 가능해지고 거기에 대한 인제 방어도 가능해지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학문들 어 뭐 전자공학 이런 부분도 많이 알면 좋고요. 그리고 자세는
제가 이제 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늘 하는 얘기인데, 어, 약간은, 그러니까 궁금증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은 매사를 좀 삐딱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어, 이걸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쭉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누가 이렇게 쓰면 돼라고 했을 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약간 삐딱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사회 부적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그렇게 삐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어,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 보안 연구를 좀 더 잘하는 것 같고요.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몇 명 가르쳐 보면서 석사과정도 꽤 많이 가르쳐 보고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좀 더 보안 연구를 재밌게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네. 네, 그래서 삐딱한 생각, 그리고 궁금증을 많이 갖는 그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혹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네, 과연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그냥 재밌게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제 지도 교수님한테 배운 것도 그렇고 어, 한 분야에서 사실 제 지도 교수님이 사실은 정보보호 전 세계 정보보호 이 분야를 한 40년 전에 거의 개척하신 분인데 개척하신 그 멤버 중에 아직도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직도 재밌게 일하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분야에 이제 일한 지 딱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고요. 어, 뭐 그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러 올 때 오늘은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재밌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줄까? 나는 학생들한테 어떤 재밌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재미를 쫓을 수 있는 게 이 학문, 특히 이제 정보보안 쪽이 갖는 특징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학문에서 이제 운 좋게 일을 하게 됐으니 계속 이렇게 재밌게 제 남아있는 커리어, 뭐 30년, 길게 보면 30년일 텐데요. 동안 재밌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연구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쪽으로는 아마 계속 한동안 연구를 계속 할 것 같고요. 뭐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거 보셨죠? 네. 이게 그래서 사실 뭐 가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그만큼 크다라고 저는 이제 딱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쪽 보안 연구는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5G 이제 최근에 6G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G는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표준화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더 괜찮은 그것들을 더 보완시킬 수 있는 보안 연구를 하려고 하면 이제 6G를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IoT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IoT 문제들이 특징이 그겁니다. 한번 공격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나중에 고쳐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이제 정부 단위에서 예를 들면 미리 알고 우리나라에 설치된 IoT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연구들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뭐 연구를 벗어나서는 앞으로 계획은 이제 카이스트에 와서 카이스트 학부와 대학원, 특히 학부의 정보 보호, 컴퓨터 시큐리티 관련된 교육을 좀 체계화해서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보안 교육을 학부 시스템에서 아주 잘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 한 다섯 손가락 다섯 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있던 CMU랑 MIT, 버클리 뭐 요 정도가 그런 시스템을 잘 갖고 있고요. 싱가포르 국립대학도 그런 교육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데 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학생들이 초반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잘 배우면서 동시에 컴퓨터 보안 시큐리티를 동시에 잘 교육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연구랑 관련 없는 건데 아무튼 네.
그게 제 앞으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크게 동기부여받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연구로 분주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주신 네, 강민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이릭 라이징 스타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